제5장 봉사. 봉사는 덕육의 네 번째 관절이다. 인내, 극기, 희생, 봉사. 네 번째 관절입니다. 흔히 봉사란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행위라는 것이 사회인들의 통상적인 관념 같다. 그러나 그것은 근시안적인 단견이다. 조금만 멀리 보면 봉사란 자신이 꼭 해야 할 어떤 행동을 미리 먼저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타인을 위한 행위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행위인 것이다. 봉사 사례. 봉사 사례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에서 이제 일단 하나 병원. 일필자. 병원 밖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문으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목발에 양어깨에는 가방을 메고 나왔는데 몹시 힘들어 보였다. 몇 걸음 걷는데 가방이 무겁고 움직일 때마다 요동을 쳐서는 통증을 유발시키는지 안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었다. 멈춰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듯한데 행인도 드물고 저마다 바삐 지나간다.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가서 물었다. 학생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 택시 승강장까지 좀. 택시를 탈 요령이었으면 애초에 정문 쪽으로 나갔으면 그리 힘들지 않게 탈 수 있었을 것이다. 병원이 까닭에 택시가 현관 앞에 대기하기 때문이다. 줄 섰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 버스 타려고 이제 이쪽 길로 버스 있는 쪽으로 나온 건데 거리가 좀 더 현관 앞에 택시 없는데 택시도 잡아야 되고 버스 타려다 보니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가다 보니까 도무지 안 됐던 거야. 너무 아파갖고는 어떡할까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거리는 멀지 않았어요. 내 기색을 보고 변명한다. 버스를 탈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가방이 무겁고 아프게 해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움직일 때, 목발 이렇게 할 때마다 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의 어깨에서 가방을 벗겨내어 내 어깨에 메고 대로 쪽으로 가자. 그가 목발을 짚고 따라왔다. 가방만 아니었으면 버스도 가능해 보였다. 그리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버스 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택시는 돈 많이 드니까. 그의 말대로 제법 무거운 가방에 목발의 불편한 자세가 합쳐져 문제가 된 것 같았다. 큰 병원 근처라 택시는 금방 잡혔다. 그가 먼저 타고 내가 가방을 넣어주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몇 번이나 고개 숙여가며 고맙다고 인사한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었네. 잘 들어가게. 나에게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고 시간이 채 10분도 걸리지 않은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데려다 앞에 놓고 택시 오는 거 잡아서 넣어주고 뭐 얼마나 걸려? 10분도 안 걸렸어요. 5분 걸렸나? 뭐 힘든 일도 아니고 그쵸? 뭐가 힘들어? 가방 하나 메고 뭐가 하나도 힘들 게 없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절실하고도 꼭 필요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었다. 저 혼자 어떻게 꼼짝달싹을 못하겠는 거야. 너무 아프고 무거워서 그게 툭 치니까 찌르르 울리나 봐. 그래갖고는 이거 도저히 그냥 쳤더라고 보니까. 근데 시간대가 좀 없는 시간대였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대. 제가 이제 이게 1, 2, 3 이러고 4 뭐 이러고 나오는데 이게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런 데서 필자의 시점에서 봉사가 뭔가 한 거 풀이한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학생, 환자의 입장, 대학생 가로치고 환자. 택시가 집 앞에 도착하자. 택시 타고 갔죠? 도착하자마자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동생이 반색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가방을 꺼내 맨다. 잠깐이었지만 너무 고생스러워서 미리 전화로 동생에게 마중 나오게 한 것이다. 집 앞이었지만 동생이 부산을 떨며 먼저 대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며 소리친다. 엄마, 형 왔어요. 그 어머니가 나오고 인사가 오가고 거실 소파에 앉자 어머니가 음료를 내온다. 그는 시원하게 들이키고는 자신이 겪은 일과 내 도움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모른다고 엄마와 고등학생인 남동생에게 열변을 토했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별거 아닌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조금만 써주면 될 것 뿐인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만나는 게 사실은 복이야.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천재일의 기회인 겁니다. 그게. 그런 게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찾아서 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얼른 가서 남이 하기 전에 얼른 가서 하는 거예요. 남이 하면 남한테 뺏긴 셈이죠.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적덕의 기후, 행운이야. 기회야, 찬스야. 할까 말까? 모르는 바보지. 도와줄까 말까? 얼른 가서 도와줘야지. 도와줘서 몸이 뭐 얼마나 힘들었지? 시간 얼마나 걸려? 잠깐이면 될 거.
당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게 환자는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 얼마나 고마워해요. 별거 아닌 거 하면서 큰 도움을 고마워하면 고마워하는 만큼 온다니까. 지금 나중에 또 얘기했으면 그게 저장이 돼. 내가 그런 상황이 언제 처하죠? 나나 내 가족이? 너가 와서 도와줘. 갚는 거야. 이게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라도 갚는다고. 그런 누가 안 도와주면 그냥 그 힘든 것까지 고생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해놨기 때문에 누가 또 와서 바로 도와줘서 나도 도움을 받는다고. 100%입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찬스야 남한테 뺏기지 말고 쫓아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 다니면 시골 이제 할머니들이 많은데 산지가 산 밑에 마을이어서 그러면 시골장 5일장마다 유성에 5일장마다 시골 할머니들이 뭐 물건 팔러 나와. 그러면 가실 때 제 차도 이제 차편이 별로 없어갖고 시골이라 차편이 몇 개 없어. 그 차들을 타고 들어가죠. 사람도 많이 안 타지만. 그러면 장 보러 오셨으면 들고 나갔다 들고 들어가신다고. 다 못 팔기도 하고 무거운 거를. 그러면 제가 꼭 그거를 시간도 오래 걸리시고 타는데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기도 해야 되잖아. 얼른 들어 올려드려드리면 바로 올라가고 금방 수월하게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소통 운행이 잘 되죠. 그걸 했어요. 내리실 때도 그때 내려드리고 찾아서 하게 된다고. 봉사는 그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는 알아서 자기도 모르게 알아서 행해. 그럽니다. 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공자님도 대학 성의정신 수신 제가 지금 평천하 그러죠. 앞에 이제 뭐 2개는 그건 없는 거 만들어 놓은 거고, 6개 8.5가 아니고 6개라고. 성의정신 수신 앞에 2개는 아니고 수신 제가 지금 평천하예요. 실제로 정의 단계에 있으면 바른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고 막 남한테 싸우고 남이 차가서 고도 찬 사람도 있어. 그 단계에 있어. 항상 정심 단계에 있을 때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가. 그게 대학이거든. 정신공부가 대학이에요. 정신공부가 그렇다고. 덕육에서 그렇게 간다고. 사람의 행위를. 그 사람의 행위 바른 거 무지하게 얘기하고 바르지 않은 사람 막 질타하고 그다음 정신 단계에 있는 거야. 지나가본 사람은 알아 보여. 좀 아까 얘기했듯이 봉사. 다른 사람에서 막 쏠쏠해서 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보면 어쩌 틀리지. 어쩌 봉사 정도 하는 사람은 그거 성통한 사람이에요. 정사계잖아. 정사계 성통해요. 벌써 덕이 있어. 사람들도 좋아하고 대접해줘. 주위에서 대접받아. 행위 그 사람을 주위 사람의 인간관계를 행위 대변을 해줘요. 그러는 겁니다. 보여요? 그 단계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꼴값을 한다고. 봉사 단계에 가 있는 사람은 자기 봉사를 하잖아. 찾아서. 봉사 다음에 이제 보시가 있습니다. 보시 다음에 헌신인데, 보시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중이 보시를 받으러 다닌다 그러죠. 쌀 이렇게 목탁집에서 그걸 보시라고 하죠. 이게 원래 쌀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 공부하고 그런 거를 펼쳐서 덕을 펼치고 사람들한테 가르침도 좀 주고 가르침 공부 정신 공부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몸으로 보여주면서 널리 행하는 거야. 그게 보시의 뜻이에요. 탁발을 받으러 다니는 게 탁발을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세상사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몸소 실천해 보이는 행위. 베푸는 행위 몸에 배있잖아. 마음도 행위 그럴 거 아니야. 소소한 뭘 보내도 사람 지나가든 어쨌든 소소한 거 뭐 주워주든 뭐든 그런 행위 보일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솔전일이죠. 그걸 듯해 보시. 사람들은 이제 보시 받았다 이런다고 주로 베풀며 다니는 거라고. 그런 겁니다. 봉사를 좀 더 폭넓게 한다? 더 우리 차원으로 한다? 그렇게 보면 돼. 보시가. 헌신은 보시에서 더 나아가서 옛날엔 소화를 거의 버리는 것 같은 거야. 소화가 있는데 소화보다는 대화로서 행한다고. 바쳤어 상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서 하라지. 제가 지금 일종의 덕도 못 알고 못 알지만 상태는 하라는 일 하고 내 개인 돈 벌고 부귀영화 같은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궁색하면서도 그냥 할 일 하면 그런 거예요. 헌신이. 보시가 삶도 확대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사랑은 뭐야? 원수도 사랑하라거든요. 다음 7개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으면 원수 아닌 만물을 모두 사랑하겠죠.
예, 근데 그게 점차 한 번에 안 가기 때문에 사랑도 안 하다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보시부터도 벌써 봉사부터도 벌써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하죠. 동물 사랑해요. 생명 함부로 안 죽이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동물한테 말 나갈 때도 뭐하니? 고양이고 개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그렇게 갑니다 차곡차곡. 한 방에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다. 그렇게 가는 거지.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 그런 어떤 모두 와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안 되고 그렇습니다. 차곡차곡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도움받은 게 고마웠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거 당장 닥쳐 당해본 사람은 그 고마움을 더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푸르냐고 이제 이렇게 더 쓴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나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아들이 밖에서 착한 일 많이 했나 봐.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 나타났을 거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박해지고 개인주의니 남한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잘 살면 된다느니 하는 세상이어서 엄마 말에 동감이 되었는지 남동생이 맞장구를 쳤다. 문따지로 나온 짐바드로 나온 동생. 그러게요. 근데 형이 진짜 오지랖이 좀 넓기는 해서 전에는 어떤 할머니 짐도 들어주었거든요. 그 덕을 봤나? 확실히 이럴 때는 착한 일한 보람이 있네요. 뭐 착한 일 해둔 게 있어서 이렇게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바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실제로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예, 그게 저장해 놓은 게 있으면 바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시켜서 합니다. 예, 마음께서. 동생은 무엇인가 느낀 바가 있었는지 감심한 표정이었다. 동생의 말에 대학생이 바로 그렇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내 생각도 그래. 그때 정말 앞에서 꿈쩍 못하겠는데 마침 그분이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야. 정말 얼마나 고맙던지. 나도 네 말처럼 그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 그때 할머니를 도와드려서 지금 이분이 나를 도와주러 나타나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그럼 그렇고 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도 있잖니. 우리 속담에 있죠. 착한 일을 하면 당연히 복이 찾아오는 거지. 예, 착한 일 하면 웃으면 복이 와야 돼. 착한 일 하면 복이 와요. 이런 말도 있죠. 아이고 착한 내 새끼 이래서 어머니가 대견하다는 듯이 아들 등을 토닥였다. 정말 그런가 봐요. 이젠 나도 형처럼 오지랖을 넓혀봐. 동생은 형이 말에 느낀 것이 많은 듯 했다. 그런 걸 이제 겪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형 전혀 착한 일을 했더니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구나 바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삼모친, 이거 제 모친의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이 모친은 몇 달이 흘렀다. 어느 날 모친이 농산물 직판장에서 무얼 사셨는데 무겁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러 나오라고 전화를 하셨다. 집이 대로변 건물이고 버스 정류장까지 채 50m도 안 되는 거리라 모친께서는 택시는 거의 타지 않으시고 버스를 이용하신다. 김칫거리 총각 모였는데 80 나이의 여성이 들기에는 무거운 무게였다. 멀지 않은 거리라서 조금만 무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다. 버스 타실 게 그런 거죠. 버스에 내리시고 내가 짐을 받아들고 걸음을 옮기자마자 지난 경과를 말씀하셨다. 농산물 직방장에서 총각물을 사시고는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가까워 늘 하시던 대로 버스를 타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견딜만 하더니 절반쯤 가니까 너무 무거워 힘드시더라는 것이다. 처음에 들었을 때 그래도 아주 무겁지는 않아서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무거워갖고 내서 쉬고 이러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쉬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오더니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물으며 짐을 들더란다. 마침 정거장이 눈에 보이는 곳이라 거리에 버스, 대로변에 버스, 농산물 집화장 앞에 멀지 않은 곳에 버스 있잖아. 정거장에 공공정거니까 장소니까 저기까지만 가면 돼. 그랬더니 씩씩하게 먼저 들고 가서는 정거장 의자 옆에 보따리를 내려놓더란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다며 어린 학생이 사람이 됐다는 둥 정말 착하다는 둥 칭찬 일색으로 열반을 토하시는 것이었다. 어지간히도 고마우셨던 모양이다. 이 총각 사건 이거 진짜 있던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은 이제 환자의 동생, 생각 못 들어다준 동생. 그 고등학생은 내가 병원에서 가방을 택시까지 들어다 주었던 그 대학생의 동생이었다. 네,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렇게 사실은 같은 거야. 꼭 당사가 아니라도 같다고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는 형의 이야기에 느낀 바가 있어.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더 해야겠다고 작심하고 있던 차에 당시 그렇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치 힘들어하는 모친을 발견하고는 돕게 된 것이었다. 자신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고 쉬우면서도 아주 간단한 행동이기도 하다. 때와 형편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마주하는 것이다. 그 고등학생에게는 형이 받은 도움을 갚는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죠? 형이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또한 자신도 형처럼 어려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착한 일을 해두어야지 하는 속셈, 계산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차에 만나니까 이제 한 거라는 얘기죠. 만약 그가 형이 어려움에 당면했던 그 당시에 형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태어나는 어쨌든 병원에 갔다가 어쨌든 해서 태어나는 휴식집에 같이 있었다면, 그는 당연히 자기 일처럼 가방을 들었을 것이다. 형을 도왔을 것이다. 아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도움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의 일이었다. 그렇죠? 당연히 들죠? 우리는 그걸 도움이라고 안 하죠, 가족 간에. 남이나 돈이라고 하지. 우린 당연하다든지 하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었어. 꼭 형이 아니고 어머니고 난 누구였어도 누구여도 마찬가지죠. 남도 해주는데 뭐 우리는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도 잘 그래요. 남 어려운 사람 뭐 멀리 가서 도와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주 착한 거야. 밝은 거야.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도움 같은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모친과 함께 있었다면 주파생에 같이 갔어. 예를 들어서 같이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럼 무거운 거 제가 들고 다니죠.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 중고무 보따리를 내가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도움 같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나의 일이다. 내가 해야만 하는 나의 도리다.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 우리는 그거 뭐 말할 거리도 아니죠. 상황은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으나 결과는 같다. 자신이 해야만 했던 자기 일을 같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해야 했던 거죠. 지금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바뀌어갖고 사람이 바뀌었지만 원래 내가 해야 했던 일을 내가 한 거야. 그 동생도 그랬던 거고 저도 그랬던 거고 그게 어머니가 아니고 환자 대학생이 된 거고 그리고 그 동생은 형을 도와야 했던 거 그걸 어머니를 도운 거고 저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하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했던 것을 그 학생이 먼저 한 바람에 나중에 한 게 된 거죠. 시간은 바뀌었지만 시간 개념을 따로 없이 생각하면 결국 자기 일한 거잖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이치가 근데 우주에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과거 미래가 없다고 따로. 과거 미래가 없어요. 그런 거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지금도 계속 적용되고 있어. 조금 더 가감없이 그대로 적용이 돼. 남으면 플러스, 모자르면 마이너스 되고 또. 바뀌만 많이 하고 안항에 좀 마이너스 된다고 나 감점수가. 그렇게 덕이 깎이는 거야. 덕이 넘어가면 아들도 안 나오고 문 닫죠. 철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상천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세상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가점 공식이에요. 전우주에 아주 공평하게 적용되는 가점 공식입니다. 그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 도움에 사는 게 가장 잘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으나 결과는 같다. 자신이 해야만 했던 자기 일을 자신이 행한 것이다. 나로서는 내가 당면이 해야 했던 일을 몇 달 먼저 미리 행한 것이고 대학생한테 미리 행한 것이고 그 고등학생 역시 미리 행한 거야. 시간 개념 없으니까 미리 행한 것이고 이렇게 봉사사례 하나 환자 그랬던 사건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봉사사례 전철 이번 전철 안에서의 일을 제가 또 이제 풀이를 했어요. 또 하나의 예로서 버스나 전철에서 노인이나 임산부 혹은 어린아이 등 노약자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경우를 놓고 생각해보자. 근시안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만 보면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던 것을 자리를 양보하는 바람에 서서 힘들게 가게 되었으므로 고난을 자초한 손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자리를 양보한 것이. 그러나 조금만 멀리 보면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시점만 바꾸면. 이것도 앞에 하고 유사해요. 시점이 과거 미래를 따지지 말라고. 사례도 따질 게 없어. 그 행만 놓고 보면, 예, 그렇다면 알 수 있어요. 현재의 내가 30세 남성 혹은 30세 여성이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자. 여성인 경우에는,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여성인 경우엔, 예를 들어 제가 자신이 30세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남성인 분은 30세 가령 30년 멀리 과거의 시점으로 보면, 지금 내가 자리를 양보한 임산부는 바로 30년 전인 내 어머니로서, 내가 30살이야. 그러니까 30년 전에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리를 임산부한테 양보했다고 치자고. 예, 그러면 그 임산부는 30년 전에 내 어머니야. 나는 남이 아닌 내 어머니와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는 나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서서 간다고 해도 그다지 힘들 것이 없는 건장한 내가 서서 가기엔 너무도 힘든 상황에 놓인 임산부인 내 어머니와 만에 하나 작은 사고로 나서 임산부인 어머니가 어디 부딪히거나 쓰러지기라도 하면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는 나에게 안전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나한테 양보한 거예요. 앞에도 내가 할 일을 내가 한 거죠? 시점과 시간, 관점과 그것만 바꾸면, 근데 실제로 우주에서는 시간이 없어. 현재만 있어. 시간 차이를 두고 얘기를 하자면 그래. 그리고 사람도 꼭 내가 한 사람한테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범용적으로 그 값을 다른 누구한테라도 그렇게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그걸 상천의 신선들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천이 뭐야, 그게. 상천의 신선들이 일할 거 아니야? 우리 일하듯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공평하게. 지도예요, 그게. 음계서 하는 거나 지도라고 해, 그거를. 음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 조상님 잘 보시면 조상님의 음덕 이런 말 하죠? 그런 일을 해. 주로 자기 가문의 일을 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뭘로 생판 보내니까 제사도 와서 드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거니. 와서 드신다고, 혼들이. 기를 쓰시하시네. 우리에서 상처에서는 그런 거야.